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에 갑자기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공천심사위원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는 3월 9일 날 치러지죠. 5개 곳인데 5개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된 그곳, 서울 종로,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 그 다음에 청주 상당구, 요 3곳에 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뭐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인 행위를 제공했을 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공천을 발표했거든요. 그것도 다른 4군데는 다 경선이 원칙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 혐의의 수사로 이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다. 공당으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아들이 그 대장동 개방과 관련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죠.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은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대구 중남구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이번 설 연휴 끝나면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1차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에서 그 기각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거,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뭐 돈을 받았다. 근데 그게 과연 변호사 비용이냐 아니면 정치 자금이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아마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의원직을 내놨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권영세 본부장의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원 당규에도 없는 무공천 이런 거를 했느냐, 궁금한 대목이죠. 정말 이게 순수성이 있을까? 내지는 혹시 이 뒷배경이 딴 건 아닐까? 저는 이제 딴 거라고 지금 보고 그러고서 좀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불과 8일 전이죠. 1월 20일 날 이준석 대표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경선의 원칙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8일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궁금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 낮에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 또 직후에 홍준표 의원이 돌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온라인 커뮤니티죠. 청년의 꿈. 여기에다가 화이부동,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화이부동, 뭔지 아시죠? 차이와 갈등, 부동,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같지는 않지만 화합을 이루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이와 갈등을 인정하고 화합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럼 홍준표 의원이 왜 갑자기 화합을 들고 나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며칠 전 상황을 한번 보죠. 22일 날 바로 그 같은 청년의 꿈이라는 데에다가 면후심흑, 중국 제왕학,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면후심흑이 뭡니까?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그 다음에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좀 공천해달라, 전략 공천해달라, 자기 편을 좀 챙겨달라, 그래야 내가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근데 그게 공개가 됨으로써 권영세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도자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구태, 이렇게 직격으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바로 나온 거거든요. 얼굴은 두껍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방자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게 22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날 권영세 말대로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왜냐면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나 때문에 졌다고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출장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게 23일입니다. 어제가 28일이고요. 그럼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도대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있었어도 그냥 뭐 홍준표 의원 원래 이 마음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정치부 기자로서 관찰을 해본 결과 뭐 이렇게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린 뒤에 권영세 본부장의 반응을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선배가 당의 큰 어른이자 큰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갑자기 무슨 구텐이 뭐 이러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앞서 조금 과한 표현을 썼는데 홍 선배가 이를 뛰어넘어 원팀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이 중남구의 무공천이라고 하는 거와 홍준표 의원의 유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죠 뭔가.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을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에 다른 변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홍준표 의원이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밀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홍준표 의원 요구대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그 대구 중남구에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략 공천을 했다. 이제 그냥 내리꽂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5군데를 다 경선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죠. 이것도 공정 뭐 이런 것을 표방하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일주일 전에 단언한 거 경선이 원칙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도 어긋나죠. 그 다음에 지금 대구 중남구에요 10명 정도가 지금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만. 반발하겠죠. 이것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부담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 홍준표 의원 끌어안으려고 공정 이런 원칙을 훼손했을 뿐더러 홍준표 의원에 굴복했다 또 이런 공격을 받게 되죠. 이거 아픈 대목입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전략 공천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못하면 홍준표 의원이 유턴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 경선을 유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의 선대본 합류 명분 이건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요구를 뭉갠 것이 되니까. 그리고 완전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도 친윤석열 후보와 친홍준표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윤석열 후보 누구일까요?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인선 전 여기는 뭐 후보였었죠. 이런 사람 간에 이런 사람이 친윤석열, 그 다음에 친홍준표는 이진훈 이렇게 돼서 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친윤석열, 윤석열 진영이 이기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홍준표 의원은 선대본 합류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이걸 포기했다는 거죠. 내가 친윤석열 후보가 대구 중남구에서 당선되는 거 경선을 통해서 당선돼서 뭐 거긴 뭐 당선되면 곧바로 배지 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하나 내가 포기하겠다. 왜? 그거는 이진우 내거 친홍준표 계열 예비후보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완전 경선도 없고 전략 공천도 없고 무공천으로 간다.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유리해지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경선을 하면 친윤석열
계열 후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경선을 안 하면, 그리고 무공천으로 가면 이제 누구도 친윤석열이든 친홍준표든 유리해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거기 가서 누구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 이 사람이 나의 분신이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좀 다를 겁니다. 대통령 후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대구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대구에 가서 이진훈 예비후보, 자기가 전략공천을 요구했던 그 사람을 아마도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은 굉장한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공천에 대해서 가장 큰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 이인선 전 후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윤석열 계열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거예요. 당장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 그러면 나는 최고위원 버리고 탈당을 해서 거기에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어제 당장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구나. 왜? 홍준표 의원이 요구했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한테 약간 유리한 기회,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무공천을 함으로써 유리해지는 거죠. 그 사람. 혹시 이런 정치적 협상이 있지 않았나. 그게 이제 어저께 홍준표 의원의 글, 권영세 총장의 반응, 이것까지 종합해 볼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대구 중남구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제가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0명이 지금 거기서 경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리얼미터가 그 대구 방송 의뢰로 해서 조사한 게 마침 23일과 24일이더군요. 한 걸 보니까 현재 1등은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19.1%. 그 다음에 김재원 18.2%. 오차범위내죠, 뭐. 이인선, 여기가 중앙선대위 대구 경제발전 추진단장 이런 걸 맡고 있더군요. 윤석열 선대위에 14.1%. 그리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4.4%. 지금은 이진훈 전 구청장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무공천이라고 하면 경선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아마 선거전 동안에 내가 당선돼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홍준표 의원이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을 버리고 일종의 홍준표 의원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한 절반 정도는 들어준 셈이 되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고, 이거는 결국 유턴해서 그 선대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요 대구 중남구 무공천이라는 거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일 동안 출당시켜달라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23일부터 어저께 화이부동을 얘기했던 어저께까지 그 5일 동안 아마 상당한 정도의 막후에서 혹시 자, 경선을 할 것이냐, 무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공천을 할 것이냐, 이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짐작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홍준표 의원이 바로 닷새 전에 얘기했던 본인의 그 완강하던 입장, 또 권영세 사무총장도 그런 입장을 닷새 만에 완전히 바꿨다. 이게 곧 홍준표 의원의 컴백 홈,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뭐 아마 곧 뭔가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